look forward to the debates because I think we have to set the record straight. If you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People-powered campaign and to... And they were always talking about, we will give you a tax cut, we will give you a tax cu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TV 토론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초박빙, 그야말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두 캠프 모두 오늘 TV 토론이 이번 대선 판세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 KBS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ABC 방송 주간의 90분 TV 토론을 동시통역과 함께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토론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KBS 국제부 김경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후보의 일단 토론회가 열리는 도시가 경합주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인데요. 네, 필라델피아 하면 대표적인 복식 영화 로키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요, 이번 토론이 필라델피아에서 영화 로키 이후에 열리는 가장 큰 대결이다. 뭐 이런 비유까지 쓰고 있던데 먼저 김현욱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토론 개최 장소가 필라델피아의 이유가 있죠? 예, 지금 경합주가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남부의 아리조나, 네바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정도인데 후보 교체 이후에 그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약간 그 소박빙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남부의 그 경합주들도 다시 이 동률로 가고 있고 아마 트럼프에 좀 더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그 러스트빌트 지역에서 보면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여전히 민주당 성향이 조금 더 센 경합주라고 보면 네. 펜실베니아를 이겨야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남부 경합주를 다 가져가고 펜실베니아를 이겨야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해리스 입장에서도 남부를 다 뺏기더라도 미시간, 위스콘신만 가져가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이제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뭐 격전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격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그 선거 결과가 지난 두 차례가 모두 뒤바뀌었는데. 네. 펜실베니아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트럼프 당시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겨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난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1%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두 후보가 오늘 정말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토론의 분위기, 또 초반 분위기부터 쟁점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소장님? 뭐 아주 초박빙 국면이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아마 어느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마 2차 토론회가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아마 상당히 벼르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여전히 그 무당층들, 부동표들이 한 20%가 해당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뭐 좀 약점을 계속 파고들고 또 자기 강점을 내세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요 쟁점은 한 이슈별로 한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총기 규제가 있고 네. 낙태법이 있고 그리고 이민자 문제, 물가 이 4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물가예요. 지금 연준이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중산층들이 겪는 특히 네바다하고 조지아에서 겪는 그러한 물가가 아직까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는 바이든 해리스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민자 문제가 있어요. 이민자를 잘못 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생식권 문제
그러니까 네. 2022년도에 법원 판결에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냈기 때문에 이 낙태권, 이 생식권 문제가 미국 전역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쵸. 이 문제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낙태권 보장, 생식권 보장 쪽으로 해리스는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이제 총기 규제입니다. 총기 사건이 계속 만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해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규제가 필요 없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규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슈별로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쟁점 속에서 그야말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승부를 흔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예측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궁금해 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과 규칙이 거의 흡사합니다. 네. 일단 청중 없이 진행이 되고 사회자는 오늘 ABC 미대선 토론 사회자는 데이빗 뮤어 그리고 린지 데이비스라는 앵커 두 분이시고요. 후보들의 모두 발언이 없이 토론이 바로 시작이 되고 진행자의 질문에 각 후보들이 2분씩 발언을 하고요. 네. 그리고 후보들은 서로에게는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오직 사회자만 할 수가 있고 답변을 마친 뒤에 2분간 상대 후보에게 답변에 반박을 할 수 있고 그 반박에 다시 1분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문제가 또 논란이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자신이 발언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음을 끄는 규칙이 그대로 규정이 되고요. 다만 ABC 방송은 후보자 간에 언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 발언을 계속 방해하면 사회자가 경고도 줄 수 있습니다. 뭐 참모들의 도움 없이 그리고 자신의 기억과 순간적인 판단력만으로 승부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때 참고 자료 없이 이 종이, 하얀 종이 한 종이와 그리고 물, 펜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순발력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내공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토론을 위해서 양측 모두 대역을 세워놓고 뭐 모의 토론까지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이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로 들어가서 5일 동안 그야말로 특별 훈련을 받았는데 트럼프와 흡사한 복장의 대역을 세워놓고 모의고사 비슷한 모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에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주말에도 위스콘신 유세 일정을 소화했고요. 바로 2시간 반을 앞두고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했는데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네,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시험대가 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미국 언론들은 끝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언론들도 아주 박빙 승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해리스는 전직 검사 출신이라서 트럼프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아주 침착한 절제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운명을 가릴 90분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TV 토론이 열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로 지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